88페이지 중간 허리에 합법칙성은 여기 자꾸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법칙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그 법칙성하고 합법칙성을 합자를 앞에 하나 놓으면은 이게 뭐가 달라서 이게 합법칙성이 자꾸 나오느냐. 예. 근데 요거는 법칙성이 이제 있다. 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법칙적으로 요렇게 늘 예외 없이 진행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법칙성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합자를 붙여 놓으면 그 법칙성이 합리적이다. 법칙성이 이치에 맞다. 라고 해줘야 된다 말이 그 말이에요. 법칙성만 쭉 얘기를 보통 하는데 철학이 되려면은 철학적 단계로 이걸 올려놓으려면은 법칙성이 이치에 맞다라고 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를 그 법칙성의 합법칙성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24번 좀 나갈까? 24번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둡시다. 주체 사상의 그 분류의 사상적인 면은 철학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 원칙. 요것이 주체 사상의 제일 기본 전제가 되는 바탕이에요. 요게 사상, 주체 사상 할 때 핵심은 요겁니다. 그 지금 우리는 철학 원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철학 원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운명의 주체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이다, 어쩌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도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주체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의식성이 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도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이 있는 인간이 역사를 이렇게 발전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사회 역사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품성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도 원칙이라 요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하고 있는 건 여기에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나머지 이거는 혁명 이론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사상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엉터리예요. 사실 이게 엉터리. 지금 오늘 우리 책 읽은 거 마찬가지로. 근데 이 김일성 주체사상 전체 10권 속에 상당한 분량이 이거예요. 이거.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사상의 실천 논리란 말이에요. 실천. 이거를 어떻게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인간을 개조하고 세상을 바꾸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략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이 이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이북 동포들도 완전히 착취하고 그냥 꽉 숨도 못 쉬게 끌어가는 동시에 남쪽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내에 소위 말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것이 굉장한 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반미 자주화, 말만 하면은 민주화 이런 얘기를 자꾸 내놓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투쟁 방침이 여기 이런 거예요. 이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반제라는 말은 미국이 제국주의라 그 말입니다. 미국이. 반봉건 역시 대한민국이 봉건주의처럼 모든 국민들이 독재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다.
이걸 반제 미국을 쫓아내고 남쪽을 뒤집어 엎어서 예? 저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사회혁명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또 세계를 이거는 뭐 옛날 저거들이 이렇게 떠들었지만 지금 이런 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공산주의 조국 건설은 북한을 갖다가 혁명의 기지를 먼저 세우고 남쪽을 뒤집어야 된다. 인간 개조론 뭐 사상으로 완전히 그냥 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 경제,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얘기, 문화예술. 이번에 보세요. 현송 어린이 뭐니 이 애들 와가지고 완전히 문화예술을 혁명의 수단으로 노래도 저놈들은 전부 다 그런 노래만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도 그런 노래 좀 부르려고 하다가 상당히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좀 하고 제재하고 이래가 좀 긴장이 있었다는 말, 그런 말 들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의 유행가가 제이에게가 들어갔다며. 제이가 누구요? 김정은이요. 이놈의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제이 뭐 난 너를 좋아해 이래서 하니까 그 옛날에 이 누구지 여자애가 이선희가 부른 그 생각만 하고 잘하는구나 박수 치는데 알고 보면 야 이 바보들아 김정은이 좋아해 이 뜻이라 이 말이요. 우리인데 물 먹인 노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 예술을 전부 다 혁명을 위한 수단 도구로 멋지게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거 모든 걸 뭉쳐가지고 영도 체계, 백두혈통의 체계요. 백두혈통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백두혈통의 체계가 내려가는데 이번에 백두혈통이 하나 왔죠? 김 누구? 김여정인가 뭔가. 김여정이하고 김영남인가 뭐 그 사람들하고 둘이 더 왔는데 아주 특별 VIP 대접을 하나 참말로 기가 차는 얘기야. 뒷줄에 세우니까 높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까지 있잖아. 김여정이가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니 이 영도자들의 저거들의 지도자인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영도자들은 그 영도가 그냥 무오야. 오류가 없어. 완전히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요. 컨덕터가 이렇게 합창단 지휘할 때 멋지게 하는데 아무 뭐 그거 없이 다 따라가듯이 다 움직이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이 김정은, 김정남, 김정일이 김일성의 영도의 예술이다. 영도 방법을 그렇게 기가 막히다. 이거 다 이래가지고 이게 세뇌를 다 시켜가지고 어디로 갖다 바쳤냐. 김일성 종교 교주님한테 갖다 놨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교리예요. 이거. 완전히 종교단체예요. 종교도 저런 사이비 독재단체가 없죠. 자, 그래 우리가 이제 철학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의 특성을 갖다가 계속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다. 삶 속성을 타고나는 이거는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세대를 이어 역사적으로 개성되고 발전된다. 이것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생물학적인 그런 자연적인 그런 속성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니까 이런 속성이 가지게 되고 이 속성대로 열심히 살면 죽어도 정치 사회적인 생명이 생겨서 정치 사회 속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치 사회 속에 영생하기 위해서는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충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 세계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고 정치 경제적 관계도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한다. 기술도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고 기계도 사람이 만들고 모조리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워 놓은 게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사회적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연과 사회 두 세계, 이 자연에도 주인, 사회에서도 주인, 사람이 모든 것을 중심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하고 고찰하고 사람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밝혀주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를 표현하는 철학적 개념이 주체 철학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문재인 이 정부의 정권에서 사람 중심의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도 그렇게 한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드디어 세계의 중심은 사람 어쩌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 나온 거 아십니까? 우리 단톡방에도 누가 잘 올려놨대. 그 공연 중에 만약 그 전자 빛을 가지고 막 레이저로 막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 그랬지만은 어느 프로그램 쓰면 바닥에 이렇게 사람 얼굴 동그랗게 해가 뭐 눈 그려놓고 얼굴 그려놓고 뭐 이런 게 하나 나온다고.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모르고 보면은 그런 게 아이 뭐 사람이 모든 게 주인이고 중심이다 당연한 것 같은 소리 하잖아요. 99.99%의 우리 국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옳은 말 하네 사람 귀중하게 여기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런 그 문화 속에 문화 예술 속에 이와 같은 의식화된 사상 의식이 지금 숨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체 사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어떤 사상을 내놓으려면은 그 사상가의 내면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 사상가가 내면적인 그 환경이나 가정적인 환경, 태어난 성격이랄까 이런 게 있지만은 그다음에 외면적인 또 환경의 여건이 있잖아요.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볼 때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내놓는 그 김일성이의 내면의 성격이나 모든 내면성이 있고 시대적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보면 김일성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왜 주체 사상을 이렇게 저렇게 내놨을까 하는 양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 사상 공부하시면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김일성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그냥 뭐 누가 말하는 거 좀 듣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피상적으로 듣고만 말았죠. 그 또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썼고 그분이 감옥에 가가지고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감옥에 들어갔나?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책 소개를 했습니다만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라고 이게 900페이지짜리인데 이걸 제가 다 읽으면서 느낌이 이북의 김일성이는 정말 자기를 완전히 조작해놨어요. 그 이력이나 모든 게 얼마나 역사를 조작했는지 몰라요. 이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는요 사실 쉽게 학습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누가 그렇다 하고 그것이 권력이나 어떤 세력이 있는 체제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만약에
그 왜곡된 교재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하면요,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 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실을 파헤쳐서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저는 이래요. 김일성은 완전히 조작된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독재자가 교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 중심이다 하는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상과 인간 자체가 합쳐져 있어요. 그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이 북한의 실상은 안 가르쳐 놓으면서 이 자유세계, 이 우리 무방비인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간첩 보내지요, 자료 보내지요, 별별 운동하지요, 뭐 해지요. 얘가 여기는 실상을 모르게 하고 사상은 전략 전술에 맥혀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 이것이 주사파가 이렇게 자라면서 정치적인 기반까지 지금 다 닦아놨다. 이거를 늦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당해요. 모르면 아는 사람이 소수고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은 이제는 혁명도 필요 없어요. 선거로 넘어갑니다. 선거로, 투표로. 예? 쟤들은요, 혁명 전술이 발전해가지고 꼭 폭력혁명해가 막 노동자가 꽃갱이 들고 자본가들 쳐 죽이자 이래가 뒤집자. 이런 혁명 지금 안 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거 제도를 통해서 다수결로 이기면 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미 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난 선거에서 졌잖아요. 지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공권력 다 지고 밀어버리죠. 언론 다 줄 섰죠. 우리는 이제 소수가 되고 나니까 이게 모르고 당해서 이제는 당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지금 일어나는 게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의 지금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 언론 보도도 어제 보니까 우리 박상훈 회장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는 연합통신을 그 23번 채널을 내가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태극기 보수적인 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경봉 앞에서 막 하고 평창에서도 한다는 보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뭐 한반도 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면을 다 소개하는데 내가 그 포인트로 딱 잡힌 게 뭐냐면은 이 태극기를 들고 북한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이 요게 딱 붙어. 보수단체 시민들이라는 레터리를 붙여. 그런데 태극기 들고 와가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일반 시민들, 국민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 이게 지금 언론의 공작이란 말입니다. 이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통 들으면 그래 맞다 저 사람 보수적인 사람인지 이러지만 우리 같이 아는 사람 보면은 태극기 들고 온 사람은 보수, 극우, 우익, 뭐 나이 든 양반들 이런 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반독이 들고 나오고 환영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보도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론 쪽에 우리가 항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만 자꾸 강조해가 사람하면 그 세 가지 성품만 있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의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자유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죠.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유를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한다. 왜? 자유의 본질이 독재에 한거하기 때문에 자유를 강조해버리면은 북한의 저거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독재로 나가는 이것에 대한 비판이나 한거가 생길 걸 뻔히 아니까 자유라는 말은 개념을 안 넣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갈구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거를 전술적으로 독재 체제라고 하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를 전략으로 할 때는 따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의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지잖아요. 예. 그런 거를 따진다면은 이게 참 골치 아파지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이성이 있다는 말을 안 한다. 이성의 본질은 비판 정신이고 이런 거를 허락을 하면 안 되니까. 권리라는 거는 더 그래. 천부 인권이 있다라고 모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보편 논리인데, 예. 물론 이 사람들은 가끔 전술적으로는 자유라는 말, 이성이라는 말, 권리라는 말 이용은 하지만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나 이성이나 타고난 본성의 자유와 이성과 권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들어있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 보장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한다. 왜? 권리 배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름 아래 1인 및 일당 독재 사회에 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파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물론이죠. 이렇게 공산주의는 투쟁이 중심 철학이란 말입니다. 투쟁이. 여러분 그 줄을 하나 잠깐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 권리하고 얘기하면서 190페이지 한번 들려보세요. 190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 권리에 대한 그 주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21번 190페이지 21번에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도 맨 끝에 겁니다. 주체사상도 권리라는 용어를 몇 곳에서 쓰고는 있다. 예컨대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절대적 요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네. 남에게서 눌리거나 얽어매여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며 등에서 이렇게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이걸 잘 보세요.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계급투쟁에 필요한 계급투쟁에 필요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자주성을 지키는 권리일 뿐인 것으로서 2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 본성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예. 우리들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 본성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자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창조라는 말은 좀 얼른 이해가 안 가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갈구하고 살도록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 본성이죠. 그걸 더 확실히 말하면 피조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창조 본성,
피조의 본성, 또 자연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자유, 이성, 권리라는 말을 공산주의에서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저것들이 혁명투쟁을 하고 계급투쟁을 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데에 필요할 때 전술적으로 이런 말을 선동적인 언어로는 써요. 선전, 선동부. 북한에는 제일 파워풀한 그 부서가 선전, 선동부라 그러죠. 예. 선전, 선동부의 간부들이 있다. 뭐 요번에 온 북한 간부들 중에도 그런 놈들이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이용은 하지만은 철학으로서의 인간의 철학적 원리로서 인간의 본성에 이거다라는 말은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인간의 본성이 그거라면 큰일 나잖아요. 저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사회 체제에 대해서 자유의 인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한가할 거 아닙니까? 이성으로 시비 따지지요. 인권 부딪히지요. 예? 사랑의 마음을 자꾸 사랑을 강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지애를 넣어가지고 혁명투쟁할 때 동지애를 가지고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도 상대를 구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종교적 차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성의 그 사랑,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을 중심한 이런 논리는 강조했다가는 투쟁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의 얘기 이런 거는 다 빼놨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것은 혁명투쟁을 위한 선동적인 계급투쟁 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철학적 원리로서 주체사상 인간론이지 사람 중심론이지 인간 본성의 자유, 이성, 권리, 사랑을 중심한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철학적인 인간에 대한 논리와 철학 가치로는 아니다. 예. 혁명투쟁을 위한 인간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이 투쟁에 대한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투쟁의 철학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87페이지 보십시오. 투쟁의 이론적 근거가 없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아까 합법직성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던 부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에서는 계속해서 계급투쟁, 근로인민 대중이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해방을 받으려면은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사관, 유물사관을 그대로 끌어간 거예요. 갔는데 사람 중심 철학으로서만 자기들이 주장을 해 놓으니까 변정법적인 모순 관계의 이 철학을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변정법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관계에 의해서 모순 대립물의 모순 투쟁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발전이다. 그것이 자연의 변화와 발전이고 그 자연의 변화와 발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물론적인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사회 자체가 인간이 이루어 놓는 사회도 유물적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변정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있어. 사회에도 자연에도 있는 것처럼. 사회의 모순 관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계급 모순인데 상층부에 있는 지배계급하고 하층부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모순이니 이게 싸우게 된다. 논리가 다 맞다 그랬잖아요. 논리의 정합성, 논리의
법칙성이 옳다, 합법칙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철학이 있는데 주체사상에는 투쟁하라 그래서 발전한다 하지만은 막상 변전법과 같은 이런 투쟁의 철학의 이론이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을 가지고 계급투쟁을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만 나갔다. 그래서 투쟁을 합리화하는 이론은 없다. 없으면서 왜 사람은 투쟁해야 된다고만 그러느냐. 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투쟁의 이론의 합법직성을 밝혀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서도 투쟁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91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91페이지 둘째 단락. 피지배계급은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대하여 적대관계에서 서게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는 부득이 투쟁을 전개한다. 그런 다음 드디어 혁명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이 세워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의 사회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인민대중의 계급투쟁에 있어서 투쟁적 성격을 띠게 되어서 자주성은 투쟁을 위한 자주성이 되고 창조성은 투쟁하는 창조성이 되고 의식성은 혁명의식이나 계급의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체사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법칙적인 그 합리성을 부여하지를 못하고 있다. 변정법이라는 마르크스의 그 논리를 직접적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93페이지에 보십시오. 마르크스 얘기를 보면 9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따라서 투쟁의 논리적 근거를 찾는다면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서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투쟁의 논리적 근거가 마치 인간의 본질적 특수성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왜 투쟁해야 되느냐 하면은 변정법적으로 사회 발전론을 얘기하니까 사회 속에서 계급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논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그 얘기는 안 하고 김일성의 따라서 투쟁의 논리적 근거를 찾는다면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서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사회적 계급적 모순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투쟁의 논리적 근거가 마치 인간의 본질적 특수성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던 것이다.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성 속에 그런 투쟁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투쟁이 성립되는 사회적 근거일 뿐 철학적 근거가 아니며 뿌리로서의 근거도 아닌 것이다. 철학적인 근거가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사상의 출발점인 그의 철학, 유물변정법에 있었던 것처럼 김일성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의 출발점인 철학적 원리 속에, 즉 사람 중심론에 투쟁의 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철학적 근거가 없이 인간이 사회적 속성 속에 들어있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얘기해 놓고 그냥 이것이 사회 발전에, 사회 발전을 하려면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계급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주성을 발휘해라, 창조성을 발휘해라, 의식성을 발휘해라, 이렇게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책 읽으면서도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 말 자체가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하면서, 그래도 이놈들은 이게 절대적인 교리고 진리인 것처럼 막들이 내리꽂으니까 이해도 덜 가면서 그냥 끌려가는 꼴이야. 근데 이게 이제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김일성 주체 사상은 궤변 철학입니다. 궤변이에요, 이거. 철학도 정말 아니고 조작된 거짓의 범벅이에요. 네. 목적은 오로지 제국주의 우리가 식민지다. 또 위에 봉건 독재자들이 우리를 농노처럼 또는 노예처럼 피지배 계급으로 우리는 착취만 당하고 있다.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고 자주성을 드러내고 내 창조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선동 논리를 가지고 자꾸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